샤브샤브 집에 온 것처럼 예쁘게 담아놓고 해장되겠네요. 이걸 처음에 구상하고 만드신 그 식당 주인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야 되니까 잘 나왔어요. 맛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하고 농사짓는 강래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푸드테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음식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인 예로 2019년에서 20년 넘어가는 그 시점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농가 맛집의 대표적인 메뉴들을 가지고 밀키트를 만들어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해드리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만들었던 게 그 충남 부여의 낙영버섯 농가라고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게 됐어요. 일단은 육수를 먼저 부어 드릴게요. 요즘은 경량 밀키트라고 해서 1, 2인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소포장으로 조그맣게도 밀키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근 발표에 따르면은 국내 밀키트 시장이 2019년도에 약 400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한 3천억 원까지 성장을 했고요. 2024년까지는 7천억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버섯을 닦는 요령은 겉에 묻은 먼지만 터시면 되고 이게 물을 묻게 되면 버섯도 빨리 변형이 와요. 굉장히 빨리 상합니다. 이런 느타리 같은 거는 보면 흙에서 키우는 애가 아닙니다. 배지에서 다 자라기 때문에 먼지 정도만 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브샤브 집에 온 것처럼 이렇게 예쁘게 담아놓고 드시고 싶은 거 하나씩 얹어서 데쳐서 드시는 그런 방식도 추천해 드립니다. 햇섭이라고 들어보셨죠? 햇섭이 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가공이 된 건 대기업이나 이런 그 큰 유통사에서 취급을 아예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드셔도 되고요. 고기하고 채소들을 하나씩 넣어주면서 이제 전골로 끓여 드시면 되고요. 여기 이영숙 대표님이 이제 낙영버섯 농가라는 식당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버섯 농사도 본인이 직접 지으셨어요. 직접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짓는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담긴 음식이죠. 다 익었어요 벌써. 양도 되게 푸짐하네요. 너무 불을 세게 해서 졸이지 마시고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그냥 따뜻하게 데운다라는 느낌으로 드시면 되고요. 해장되겠네 이거. 채소수로 간을 맞추고 채소수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뭐 무겁고 묵직한 감칠맛보다는 굉장히 깔끔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그 채소수가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버섯의 향이 잘 빠져나와요. 그 버섯에서 나오는 그 향과 맛을 그대로 잘 밸런스를 맞춘 음식이기 때문에 이걸 뭐 고기 국물 그런 것보다는 아주 깔끔한 채소, 건강한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밀키트 상품은 농가 맛집 그 수다뜰인데요. 네, 제주도 명도암 쪽에 가면 수다뜰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되게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고 되게 아담하고 소박한 그런 식당으로 두부 맛집입니다. 그래서 두부 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뭐 콩물, 콩국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가면은 두부 두루치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에 하나고 직접 손두부를 만들어서 음식을 내시기 때문에 두부도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좋아요. 재료도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뭐 육수 있고요, 양념장 있고, 두부 넣고, 고기 넣고 이게 끝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안 담아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거 따로따로 다 사려면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겠죠. 만드는 방식은 늘 똑같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공정이 다 하면 4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심플하죠. 일단 고기는 여기에서 3등분 해서 썰어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부도 물기 좀 제거해주고 이걸 처음에 구상하고 만드신 그 식당 주인의 마음을 최대한 담아야 되니까 일단 채소를 이렇게 해서 그냥 부어주시면 되고요. 요리할 게 없죠. 이렇게 넓게 깔아주시고 이 밑에다가 고기를 넣어주시고 담아서 주시고 양념장도
여기 있는 걸 최대한 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 짜서 넣으시고, 이제 그래서 칼등으로 이렇게 좀 밀어서 긁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육수를 넣어서 끓이게 되면은 이제 자작자작해지면서 쫄아서 더 감칠맛이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육수도 넣어주시고, 쉽죠? 그냥 이렇게 해서 끓이기만 하면 돼요. 한 10분 정도면 완성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소스하고 국물하고 잘 섞이게 해서 간이 이제 벨 때까지 좀 자작하게, 여기다가 밥도 좀 말아 먹고 비벼 먹고, 면사리 같은 거 나중에 따로 삶아가지고 여기다가 같이 드셔도 좋아요. 이거를 다 막 부셔서 먹어도 돼요. 사실 뭐 입에 들어가면 다 같이 섞이는 거긴 한데, 조금 그래도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식사를 하실 때 이런 좀 비주얼도 같이 좀 선택을 하셔서 좋고, 고춧가루나 깨나 이런 거 조금 더 뿌려서 드시면은 비주얼은 더 확실히 다 살게 됩니다. 자, 요 정도 다 고기가 있고 이제 국물도 좀 자작해지면 이제 약불로 줄이셔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잘 나왔어요. 궁금한 게 셰프님들 집에서 밀키트 해 드시나요? 그럼요. 요즘은 그냥 전화기로 주문해도 밀키트가 집에 오니까, 저는 밀키트 개발도 하고 있고 함께 뭐 만들어 가고 있긴 하지만, 뭔가 요리를 하려면 잔뜩 사와야 되잖아요. 남는 재료도 있고, 또 요리를 바빠서 안 해 먹다 보면은 상태가 망가져서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밀키트를 사서 쓰시면 그런저런 걱정이 없어요. 딱 그렇게 요리 한번 해 드시면 되니까 남는 것도 없죠. 네. 재료를 버리시는 거죠? 제가 매일매일 요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바쁜지라 좀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뭐 재료 낭비 없이 요리를 할 때는 밀키트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할 농가 맛집은 경기도 양평 맛집인데, 여기 광희원이라고요. 그 용문 관광단지 안쪽으로 가시면은 한정식 집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집이에요. 이분이 조리 기능장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형문화유산 장인으로 또 명인으로 등록이 돼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장도 굉장히 유명한 집이고, 가면 식당 앞에 이렇게 장독대가 쫙 있는데 거기 장도 직접 담그시고, 그 장도 사러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고르고 고른 광희원의 그 청국장인데요. 이 광희원의 청국장에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보통 우리 채소들을 그냥 넣고 끓이잖아요. 근데 광희원의 청국장은 채소를 한번 볶아줘야 돼요. 이제 기름 한 스푼 정도 두르고요. 여기에 김치하고 볶아서 끓이시면 그 김치의 그 깊은 맛이 금방 빨려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볶아서 끓이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채소까지 다 넣고 볶으시면 나중에 채소가 다 곤죽이 될 수도 있으니까, 김치만 어느 정도 먼저 볶으시고, 김치가 잘 볶아졌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 채소 넣고 조금만 볶으면 됩니다. 채소도 나머지 거 넣어서 같이 볶을게요. 냄비에 물 400ml 정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종이컵 한 2개 반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된장하고 청국장 최대한 다 짜서 넣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량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꼭 다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두부를 깍둑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하나씩 떠서 드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 이제 광희원의 포인트가 있어요. 마지막에 요 들기름을 넣어서 끝내는 겁니다. 광희원의 청국장은 마지막은 들기름 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태리 음식에 마지막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뿌리듯이 여긴 들기름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거의 다 끝나갈 때쯤 팽이버섯 뜯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불을 줄여서 마무리로 여기 들기름. 보통 향은 지용성이잖아요. 맛은 수용성이고. 그래서 향을 끌어올려 주려면 이렇게 참기름이나 들기름 볶지 않은 거 살짝 넣어주시면 그 향이 더 배가 됩니다. 그래서 와, 들기름 안 넣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들기름을 꼭 넣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희원의 시그니처 같은 터치예요. 네. 맛있다.